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태블로에서 하이톤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 엔지니어 최수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 세션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태블로로 어떻게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으로 인베디드 아날리틱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태블로를 그대 품 안에라고 적어보았는데요. 혹시 오늘 저희 전반적으로 세션들이 다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해서 정해졌다는 것 눈치를 채셨을까요? 그럼 혹시 이 부제목은 어떤 드라마를 패러디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MZ세대이십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저도 본 드라마는 아니고요. 1994년에 MBC에서 방영됐던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지금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가 한창 방영됐을 때 보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제목이 세대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있었는데 이보다 더 인베디드 아날리틱스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제목은 없다고 판단하에 이 제목을 부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태블로로 대시보드를 여러분 품 안에 인베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왜 태블로로 인베디드 아날리틱스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과 예시들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태블로로 인베디드 아날리틱스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업의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변화를 시도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할까요? 아마 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한 조직이라는 대전제 하에 더 많이, 더 빨리, 아니면 더 편리하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그 변화는 유의미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는 모두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시도를 하려고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오늘 변화의 시도는 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이, 빨리 혹은 편리하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여러분 말고도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업계에 생겨난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매우 익숙하실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입니다. 가트너에서는 이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을 직접적인 모네타이제이션, 간접적인 모네타이제이션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 다 광범위한 범위의 모네타이제이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로는 여러분의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을 위해서 인베디드 아날리틱스, 줄여서 EA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인베디드 아날리틱스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정의하는 인베디드 아날리틱스는 어떤 환경 안에 분석 관련 기능을 인베드, 내장을 해서 사용자가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태블로에서는 인베디드 아날리틱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기업의 대외 서비스에 태블로를 인베드, 내장을 해서 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EA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태블로는 조금 더 익스터널하고 직접적인 수익 창출의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을 EA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 3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에 깜짝 사례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G-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G-에비에이션은 항공기 엔진 제조 및 납품, 사후 정비, 그리고 항공전자 디지털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솔루션 중에 프레딕스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항공기 엔진에서 떨어지는 IoT 센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서 수집하고 처리를 해서 대시보드로 엔드유저들에게 제공을 하는 솔루션인데요. 이 프레딕스 안에서 엔드유저에게 제공되는 대시보드가 바로 태블로 인베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가 되는 항공사 직원들은 실제로 엔진이 연료를 분단 위로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업계 평균들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 프레딕스라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규어 랜드로버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에서는 디지털 팀이 따로 있는데요. 이 디지털 팀에서 태블로 인베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규어 랜드로버에서는 QAF 아날리틱스라는 포털을 만들어서 주요 서플라이어들이랑 바이어들이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QAF 아날리틱스라는 포털에 들어가면요, 주요 서플라이어들이 본인들의 제안을 다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바이어들은 그 제안을 비교하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 포털이 생기기 전에는 일일이 숫작업으로 그 제안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됐는데 그게 굉장히 고루한 작업이고 부정확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털을 사용해서 도입 이후로 총 한화 약 158억의 가치에 달하는 비용 절감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성공을 맛본 이 디지털 팀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글로벌 서플라이어 스코어 카드라는 포털인데요. 여기에는 서플라이어들의 KPI들을 게시를 해서 서플라이어 자체에 대한 평가를 바이어들이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브로드리지라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브로드리지는 금융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과 데이터를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브로드리지에서 판매하는 데이터 서비스 중에서 브로드리지 비주얼 아날리틱스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브로드리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융 데이터를 다 모아서 고객들에게 이 데이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판매를 하는 형식이 태블로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리지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판매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미 우리 브로드리지의 고객들이 대부분 태블로를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익숙한 UI인 태블로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실제로 유저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깜짝 사례라고 말씀드렸던 것 하나가 국내 사례인 직방입니다. 직방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이 직방에서는 B2B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하는 직방 레드라는 서비스를 태블로 인베드를 통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방 레드에서는 이제 입지 분석이 필요한 건설사나 투자 관련 정보가 필요한 금융사들에게 이 부동산 정보를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직방 레드 서비스를 IT 개발자가 아니라 현업이 직접 개발해서 런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방에서는 이미 비즈니스를 위해서 태블로를 사용을 하고 계셔서 현업 사용자들이 태블로에 익숙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태블로는 완전한 셀프 서비스 BI 툴이기 때문에 현업 사용자가 직접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IT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드리는 시간을 확 단축을 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런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기업에서 태블로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 기업의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변화는 더 많이, 더 빨리 혹은 더 편리하게 수익 창출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블로 EA를 활용을 하면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고투마켓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의 경험은 더 편리하게 개선을 함으로써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기업의 포털에 태블로를 인베드를 하게 될 경우에 유저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엔드 유저 입장에서의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 가상의 공급 업체의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 포털은 트러스티드 어센티케이션이라는 싱글 사인온을 활용해서 태블로와 싱글 사인온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제가 설정해 놓은 위젯들이 홈 화면에 뜹니다. 이 중에서 수익성 현황과 지역별 수익 현황은 태블로 인베드를 사용해 구현된 것들인데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태블로의 툴팁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위젯을 추가하고 싶다면 위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태블로 뷰를 통한 새로운 위젯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수익은 있으니까 이번에는 매출 관련 KPI를 한번 위젯으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태블로 뷰로 새로운 위젯이 생성이 됩니다. 물론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태블로로 구현이 된 건지 아닌지 같은 것은 전혀 알 필요도 없고요. 그저 심리스한 경험만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번 왼쪽의 메뉴 아래에서 대화형 분석 메뉴를 클릭을 해볼게요. 사실 이 데모 환경은 저희가 대중에게 모두 오픈을 해놓은 사이트고요. 각 화면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어떤 API로 이 화면이 구현됐는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REST API를 활용해서 구현을 해뒀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각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시보드들이 이렇게 프리뷰 이미지와 함께 떠 있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실제 대시보드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임베딩을 해 두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위에 있는 버튼들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포털 사이트의 룩 앤 필과 동일하게 구성을 해뒀지만 실제로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태블로 대시보드 임베드 되어 있는 것과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 기능이라든지 구독 기능 같은 것들을 모두 이 포털의 룩 앤 필과 맞춰서 기존의 태블로에서 사용하시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클릭을 해서 우리 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액션 항목들을 미리 드롭다운으로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클릭을 해서 제출을 클릭을 하고 추가적인 액션을 조직원들이 취하게끔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대시보드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웹 편집 버튼을 누르셔서 바로 이 포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시보드들을 수정해가면서 추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한다든지 데이터 원본을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게시를 하고 나만의 분석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모 포털 환경을 어떻게 저희가 구성을 했는지는 이 데모 포털에 직접 들어가셔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뷰 소스 페이지에서 저희가 모든 코드들을 다 공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궁금한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컨트롤 F를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실제로 참고를 해보시면 나중에 실제로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론으로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세션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우리 기업에서 이제 태블로 EA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을 이것으로 실현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고려하셔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임베드를 할 것인가입니다. 태블로는 앞서 사례들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이나 웹 어플리케이션, 슬랙, 세일즈포스, 쉐어포인트 아니면 심지어 모바일 앱에도 임베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 시나리오에 맞는 환경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이 이제 누구에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태블로는 임베드를 할 때 대내 서비스, 대외 서비스 둘 다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오늘 좀 더 직접적인 모네타이제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익스터널 케이스에만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익스터널 케이스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직방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기업의 B2B 파트너들에게만 계정을 주고 로그인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네임드 유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기업의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태블로 대시보드를 임베드를 해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좀 제고해 보겠다 하는 식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신다면 게스트 유저 시나리오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또 고려하셔야 될 것이 어디에서 호스팅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태블로 EA도 사실 기본적으로 태블로와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태블로 서버에서 호스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태블로 클라우드에서 호스팅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다음으로 드시는 질문이 아마 그러면 태블로 대시보드 어떻게 인베드 하나요? 라는 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EA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총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블로 서버나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카피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쉐어링 링크를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HTML의 iframe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아래쪽에 카피 임베드 코드를 클릭을 하셔서 이 임베드 코드를 HTML에 삽입을 하셔서 임베드를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임베드 코드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자바스크립트 AP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권장을 드리고 실제로 고객분들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자바스크립트 API나 임베딩 API가 있는데요. 이 2가지는 뒤쪽에 API 섹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API 버전 2가 기존 버전이고 임베딩 API 버전 3가 뉴 버전이다 정도만 기억해주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블로 EA는 기본적으로 태블로와 그냥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블로에 대해서 느끼는 장점들이 그대로 태블로 EA의 장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도 특히 EA에 특화된 기능들을 3가지 부분으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증, 그리고 통합, 그리고 보안 이렇게 3가지 부분입니다. 싱글 사인온은 유저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2번 로그인 하라고 하는 거는 고문이죠. 그래서 태블로에서도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사무리나 오픈아이드 커넥트 같은 싱글 사인온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블로로 EA를 구성하실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인증 기술은 트러스티드 어센티케이션입니다. 이 트러스티드 어센티케이션은 태블로 서버와 여러분이 EA를 하실 어플리케이션 간의 IP 화이트리스팅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주는 원리인데요. 이 트러스티드 어센티케이션이 사실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태블로 서버만 지원하고 태블로 클라우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블로 클라우드를 통해 EA를 하시려는 분들은 사무리나 오픈아이드 커넥트를 활용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2021.4 버전 작년 말쯤에 커넥티드 앱스라는 트러스티드 어센티케이션의 상위 버전인 인증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 커넥티드 앱스는 태블로 클라우드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때 JWT라는 보다 현대적이고 표준적인 인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트러스티드 어센티케이션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서드파티 IDP가 있다면요. 이 EAS, External Authorization 서버를 활용을 해서 인증을 구성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블로 서버와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 중인 IDP 간에 OAuth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IDP에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태블로 서버에도 로그인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EAS는 옥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넥티드 앱스와 EAS는 신기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임베딩 관련 API 중에서 더 신버전인 임베딩 API 버전 3를 사용해서 임베딩 하셨을 경우에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API에 대한 얘기를 피할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자바스크립트 API 버전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자바스크립트 API 버전 2와 임베딩 API 버전 3 모두 임베딩을 위한 AP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바스크립트 API 버전 2가 하는 기능은 웹을 보다 동적으로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어플리케이션 혹은 포털에 룩앤필과 동일한 버튼을 만들어 놓고 태블로 대시보드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해줬던 기능들이 모두 자바스크립트 API 버전 2가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임베딩 API 버전 3도 기본적으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임베딩 API 버전 3는
보다 자바스크립트 API 버전 2보다 보다 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기능들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커넥티드 앱스나 EAS 같은 인증 관련 신기능들도 지원을 하고요. 저희 아까 데모에서 보셨을 때 태블로가 임베드된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웹 편집을 할 수 있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을 이제 웹 컴포넌트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임베디드 웹 오소링이라는 기능까지 신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임베딩 API 버전 3가 자바스크립트 API 버전 2의 모든 기능들을 다 구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츰적으로 모두 대체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새롭게 임베디드 아날리틱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신다면 임베딩 API 버전 3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EA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점점 스케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하시게 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관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담당하는 API가 REST API입니다. 이 REST API를 사용을 하시면 사이트, 프로젝트, 유저, 그룹, 컨텐츠 같은 것들의 관리를 프로그래매티컬리 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스케일 관련 작업들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데요. 주요 사용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유저 크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임베드를 하실 어플리케이션에 내장되어 있는 유저들을 이제 태블로 서버에도 그대로 복제를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셋업 단계에서 필요할 건데요. 이 REST API가 없다면 만약 여러분이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싱크를 하지 않는 이상 일일이 수작업으로 유저를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REST API를 통하면 이 유저를 한꺼번에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셋업 절차를 훨씬 더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디스플레이도 지원을 하는데요. 혹시 아까 데모에서 저희가 이 분석 메뉴에 들어갔을 때 각 유저별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시보드들의 프리뷰들이 뜨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대시보드가 나왔던 그 부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REST API를 통해서 또 구현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로그인했느냐에 따라서 권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대시보드를 보여줘야 해서 하드코딩으로 구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REST API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통합 문서나 데이터 원본을 일일이 게시하지 않고 한꺼번에 게시하고 싶을 때도 REST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큐리티는 한마디로 유저 A는 유저 A의 데이터만 보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 고객사에서 가져가고 있는 데이터 보안 전략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태블로 서버는요, 여러 개의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트 안에는 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 태블로 서버를 나눠주는 일종의 논리적인 방화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트너사를 위해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한 파트너에게 할당을 한다면 가장 완전한 개념의 멀티 테넌시가 될 겁니다. 태블로 클라우드는 사실 이미 그 자체가 저희 태블로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거대한 태블로 서버에 하나의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할당을 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사이트를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 프로젝트에 유저를 할당을 하고 각 콘텐츠별로 저장이나 조회나 편집 같은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권한을 할당을 해서 마찬가지로 보안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로우 레벨 시큐리티 행수준 보안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의 거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제 각 유저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데이터만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로우 레벨 시큐리티인데요. 여러분이 각자 기업에서 어떻게 보안 정책을 구성을 해 놓으셨냐에 따라서 모든 테넌트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때거나 아니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자체적으로 보안 정책을 만들어 놨을 때 이런 식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구분을 해서 RLS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생략하고 뒤쪽에 리소스 링크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태블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인 인베디드 아날리틱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태블로 EA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양한 배포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인베드를 하셔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A 구축을 위한 인증, 통합, 보안 부분에 대한 관련 기능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신기능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미처 자세히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 리소스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놓은 태블로 인베딩 플레이북이라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긴 행사의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세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세션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경품 추첨의 행운이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